안녕하세요. 코난차트 연구소의 코난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응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목은 알트코인 폭락,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라는 좀 자극적인 썸네일로 만들긴 했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과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최근 알트코인 폭락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피스 네트워크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고, 램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마이너스 40%,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계열 코인들은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네오가 좀 많이 빠진 편이고, 온톨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반등 때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고점에 물리셔도 많이 물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올라간 코인보다 하락한 코인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될 건 뭐냐면, 알트는 폭락한 건 아닙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아직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제가 지속적으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고점에서 지금 박스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은 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현재 비트코인 ETF에 자금이 쏠렸어도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은 한정적입니다. 게다가 오늘 뉴스에선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순유입이 제로라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72일 동안의 연속 유입의 기록이 깨졌다고 기사가 올라왔는데, 0달러의 순유입이 됐다는 건 관심이 조금 꺾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하락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전쟁 이슈로 인해서 살짝 몸을 사리는 분위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큰 타격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번 이슈에서 포인트는 오일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한 파장이 크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최고점입니다. 당연히 이런 자리에서도 잠깐 움츠릴 때 비트가 내려갈 수 있는 걸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순유입이 멈췄다 말고는 없죠. 막상 비트코인에 큰 타격이 있지도 않은데 알트코인들은 무너지고 비트코인은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횡보 중이긴 하지만요. 미세하게 우하향 중이잖아요. 보시면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때도 미국은 그렇게 시끄럽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 멀리서 바라보면서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줬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랑 이란 사이에서 미국이 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거기에서 일이 커지게 되면 그 파장이 엄청 크다는 뜻인 거죠. 아직 명확한 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은 고점에서 횡보 중이고 다우지수는 최고점에서 약간의 미세한 조정을 한번 받았을 뿐이에요. 아직 방향성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영원한 하락을 얘기하는 것도 되게 웃긴 거고요. 여기에서 존버하면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웃긴 내용입니다. 근데 다들 원하는 건 지금 여기에서 모든 걸 존버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모든 걸 다 팔아버리고 바닥에서 기다리느냐, 이거 말고 관심이 없잖아요. 이런 극단적인 매매가 여러분의 수익을 갉아먹는 거예요. 제가 3월 18일에 모두가 박수 칠 때 조심하라고 얘기도 했고, 4월 1일에도 이제 비트코인 시장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하고, 마지막으로 중국 코인들 몇 개 조금 올라가고 그 다음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제가 2년 전 라이브 방송에서 했었던 그 해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해당 위치 보시면 비트코인 최고점 21년 11월의 자리죠. 에서도 비트가 거의 뭐 한 400대 정도에서 400대에서 2800까지 갔잖아요. 그 2800 갔던 게 한 300 중반대까지 왔어요, 이게. 그럼 이 자리에서 뭐 헤딩 맞고 내려오면 뭐 최악이면 뭐 2000까지도 내려오겠죠. 그럼 채널이 이 정도는 만들어지고 이 자리가 깨지는 오버슈팅 자리, 그러면 한 2000 되겠죠. 근데 이거는 아마 안 올 거예요. 만약에 오더라도 한 5000 정도까지만 내려와도 꽤 큰 하락이어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긴 하는데, 방금 영상도 보시면 제가 전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부근에서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땐 그 어떤 자리도 확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당시에 얘기해드렸을 때도 5천만원 자리에서도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얘기를 해드렸었잖아요. 그죠? 아무리 큰 하락이 보이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은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최고점에서는 특정 자리를 유출할 수 있지만 무조건 그쪽으로 100% 간다고 예상을 하면 안 됩니다. 결국에 5천만원 선에서 반등 나왔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자리에서 분석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분석이 들어갔을 때
이 자리가 위험하고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면 그때 비로소 그 다음 자리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A 구간에서 그렇게 매매를 했으면 망했을 거고 B 구간에서 그렇게 매매를 했으면 흥했겠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매매를 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B 자리에서 존버해서 수익 내신 분들은 아주 달달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B 자리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A 자리에서도 무리하게 매매를 해서 다 물린다는 거예요. 2천만 원 왔을 때 현금 들고 있던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셨을까요? 생각보다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B 구간이라고 했던 그 4천만 원 부근도 2,800에 대한 자리를 뚫어주고 최고점을 만들어 줬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B 구간이 C 구간까지 묶었을 때 동일한 흐름이라고 보고 이런 상승을 기대를 하고 존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영상을 올렸을 당시에는 이때 자리였습니다. 이때 상승을 하고 눌림 반등이 나온 더블탑 자리에서 분석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자리를 유출할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 A 구간에서 제가 차트를 분석을 했으면 2000이라는 가격대까지도 분석이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유출할 수 있었겠지만 A 자리의 끝은 그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상승의 끝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없어요. 시장 분위기를 보고 유출할 수는 있지만 폭등을 하고 있는 가격의 끝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한다고 알 수가 있을까요? 확률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 확률과 알지 못하는 확률을 비교해보면 알지 못하는 확률이 무조건 높을 수밖에 없죠. 이때 라이브에서도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게 위험한 자리다 위험한 자리다 계속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는 누가 아냐. 근데 저 당시에는 미래를 모르면 사람들이 안 봤어요. 미래를 아는 척을 해야 사람들이 봤던 시기죠. 근데 지금 여러분은 많이 스마트해졌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별표 친 자리랑 동일하게 매매를 할 거냐 그건 거죠. 그리고 이번 반등 자리도 명확하게 비트코인의 자리를 제가 정확히 집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단타만 하고 욕심내지 말라고 했던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큰 틀에서 아직 비트코인이 최고점인 상황에서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별표 쳐드렸던 이 구간처럼 우리는 시장이 순응을 해줘야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최고점에서 몰빵 때리고 존버하시는 분들은 세력이랑 맞짱 뜨는 거예요. 그러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세력이랑 입장을 바꿔봐요. 우리가 세력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무거운 상태에서 가격을 더 편하게 올려줄까요? 저라면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라면 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낼 대로 털어내고 그 다음 내가 운전할 수 있는 가벼운 상태가 됐을 때 저는 그때부터 올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알트코인들은 이제 하락일 뿐이라고 얘기해드렸잖아요. 블록코인을 예시 들어보면 고점부터 지금 꽤 많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을 하고 고민을 한 다음 하락이 나왔어요. 조정이 나오고 이제 막 하락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월드코인도 반등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고민을 한 다음 하락이 나왔을 뿐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내려오면 그때가 이제 폭락이 되는 것이고요. 비트코인은 최고점에서 바닥이 깨지는 그 순간이 조정이 될 것입니다. 하락한 다음에 얘기하면 뭐하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녹화 영상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셨던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지만 그동안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당연히 저 고점 부근에 대한 사인을 받고 모든 코인이 한 방에 떨어지진 않아요. 하락은 언제 할 수 있냐면 여러 코인들의 신호가 나옵니다. 특정 테마로 하나하나씩 고점 찍어주고 내려오면서 여러분들은 모든 코인들이 다 우주까지 날아가고 불장이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는 세력들이 이제 개인들이 이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높아졌다 싶을 때 그때부터 야금야금 하락을 시킵니다. 야금야금 하락을 시켜요. 제가 그림 그리는 이런 식으로. 민코인도 엄청난 급등 보여주고 죽고 있지만 거의 하락의 스타트는 AI 코인이 끊었습니다. AI 코인이 이만큼 떨어지고 그 다음 RWA 코인 떨어지고 그 다음에 비트 형제들 떨어지고 이제 중국 코인들이 슬슬 시동을 걸고 있다는 거죠. 전반적인 알트코인들의 흐름들을 보면 비트코인처럼 고점에서 하락한 코인도 있고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약간의 하락만 나오고 있는 코인들도 있어요. 이 두 가지 패턴이 지금 알트코인들의 위치인데 이 두 코인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결국엔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칠리즈 코인 2월달부터 상승 나왔던 거 지금 다 토해냈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IOST 코인 2월 이후에 엄청난 상승 보였지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거는 지금 자리에서도 반등과 하락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자리는 갈림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상승의 가능성이 높고 하락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리들에서 우리가 더 확률 높은 자리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리는 솔직히 반반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코멘트를 드렸고 이미 하락은 나왔어요. 비트코인은 최고점에서 조정 직전까지 내려오고 알트코인들은 반등이 나오고 이제 막 하락이 나온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무조건 들어가서 존버하실 건가요? 만약 하락이 시작이 된다고 해도? 제자리에 돌아왔다고 해도 알트코인들은 보통은 일봉상 우하향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리스크의 경우에도 우하향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친 메타라고 얘기했던 그 미나코인조차도 우하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약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반등 이후 추가 상승에 실패를 하고 하락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하락이 나왔다고 무조건 이 시장이 망가져가지고 물려있는 분들에게 탈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줄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방송을 보시면 왜 이렇게 떨어진다는 소리만 하지라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락이 나와야 비트와 알트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락이 나와야 상승이 나오는 건데 많은 분들은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 더 상승하고 그 다음 또 더 상승하고 무조건 더 상승하고 이것만 생각하니까 고점에 물리는 겁니다. 그 대신에 존버를 하시더라도 무조건 현금이 있어야 돼요. 현금이 없더라도 조 단위 코인들은 결국에 시장에 순응을 하고 큰 상승을 한번 보여줄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최고점에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니어 2만원짜리라든지 플로우 코인 5만원에 물려있고 이런 분들은 여기다가 물타기 하면 안 되죠. 새로운 코인에 투자를 해야죠. 이런 코인에 물려있는 분들은 시장의 안정화가 올 때까지 최대한 기다리셨다가 새로운 코인으로 탈출의 기회를 노리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은 다시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얼마나 거지 같은지 제가 하나 예시를 더 드릴게요. 최근에 있었던 헤드라 이슈 모두가 알고 계시죠? 최근 헤드라가 블랙록 투자건으로 인해서 그 이슈로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아니긴 했지만요.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헤드라 재단에서 SNS로 블랙록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뉴스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미친듯이 폭등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외신에서 헤데라 블랙록 정식 파트너십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첵스 최고 경영자가 헤데라 차인에서 블랙록에 MMF를 토큰한다는 사실은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에 블랙록에서 헤데라와 파트너십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같은 뉴스가 나왔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헤데라를 이렇게 만든 거죠. 보통의 시장은 뉴스가 한번 나오잖아요. 헤드라에서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그런 호재가 터지고 그 다음날 오후 정도라든지 오전 정도에 아니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폭락이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뉴스 띄운 다음에 폭등 만들고 뉴스 아니라고 하고 폭락 만들고 그리고 모든 관계자가 인지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가격에 횡보를 만들어주고 나서 다음날 블랙록에서 아니라고 하고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보통은 2번 만에 끝낼 그 뉴스를 4번까지 꼬아가지고 방향성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게 지금 시장이 되게 미쳐있다고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야 이거 코난 완전 하락충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비트코인은 하락도 안 나오고 조정도 안 나온 수준이라고 반복적으로 100번도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자리도 조정 이후 테스트 자리를 봐야 우리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고 부단히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상승과 하락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시장에 순응하는 스타일이에요. 하락이 보이는 상황에서 하락을 얘기한다고 하락만 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비트코인이 내려오고 있지만 약반등만 한번 해주고 자리만 잡아주면 언제부터라도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상승도 하락도 유출을 하면 안 되고 우린 이 시장에 순응을 하고 시장이 움직이는 핸들을 꺾어주면 그때부터 움직이는 게 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하락만 생각하지 마세요. 역사적으로 비관론자보단 낙관론자가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낙관론자가 살아남으려면 꼭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현금이 꼭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서 모든 알트코인이 올라가도 전혀 이상한 장이 아니고요. 모든 알트코인들이 추가 하락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장이 아닙니다. 저의 의견은 의견으로만 들어주시되 제가 위험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일부라도 현금을 만들어 놓으시고 제가 지금 시장이 좋다고 해도 어느 정도 현금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 현금을 굴릴지 말지는 그 시장에 맞춰서 움직여야 여러분이 급격한 급락이 찾아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총알 하나를 보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내용 조금 정리해드리면 비트는 조정이 나오지 않았고 알트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조정 다음에 하락이고 하락 다음엔 폭락이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알트가 폭락이 나오니 그 기회를 엿봐야 되는 거고
그 폭락 자리도 어느 정도 하락했는지에 따라서 장기로 가져갈지 단기로 끊어내고 대응을 이어가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다들 알 겁니다. 이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100%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없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올바른 쪽으로 인도를 해줄 수 있다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제가 평일 오전 저녁 라이브 진행을 하니까 한 번씩 오셔가지고 시청도 해주시고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힘든 시장 우리 같이 잘 견뎌내고 나중에 꼭 불장 올 때까지 잘 견뎌내서 큰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현금이 있으니까 바닥자리에서 아가리 쩍